여기서 이제 그 돈을 버는 사람은 이 6번에서 10번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이 위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6번에서 10번이 아니고요. 11번 정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에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탐욕과 두려움의 사이클은 흔히 이렇게 진행된다. 1단계, 우리는 좋은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다. 2단계, 그러면 나쁜 이야기에 둔감해진다. 3단계, 그 다음엔 나쁜 이야기를 무시한다. 4단계, 그 다음엔 나쁜 이야기를 부인한다. 5단계, 그 다음엔 나쁜 상황 앞에서 패닉에 빠진다. 6단계, 그 다음엔 나쁜 상황을 받아들인다. 7단계, 이제 나쁜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다. 8단계, 그러면 좋은 이야기에 둔감해진다. 9단계, 그 다음엔 좋은 이야기를 무시한다. 10단계, 그 다음엔 좋은 이야기를 부인한다. 11단계, 그 다음엔 좋은 상황을 받아들인다. 12단계, 이제 좋은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다. 그렇게 결국 출발점으로 돌아온다. 이 사이클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참 이분은 말로 잘하네. 와, 역시 40만 부 판매는 괜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몇 번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부동산 투자니까 부동산 얘기해 볼까요? 유디님은 지금 몇 번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격이 막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고 네. 어떤 지역은 뭐 떨어지기도 하고 상황이 좀 좋지 않잖아요. 네. 7번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밥잘님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8번에서 9번 사이인 것 같아요. 기회가 있다, 지금부터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에도 아 무슨 소리냐, 부동산 이제 끝났다 좀 무시하는 상황이 아닐까? 보통 댓글 같은 거 많이 봐도 부동산 이야기 하면은 거의 시류에 뒤처진 사람처럼 그렇죠. 댓글이 달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 틀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6번에서 6번에서 한 10번? 왜냐면 사람마다 달라요. 이 사이클이 이렇게 타는 거는 모두가 다 알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다르다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행동의 차이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결과의 차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는 본인의 생각이나 소신을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됐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23인가의 아이를 낳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내가 20대의 아이를 낳아서 좋은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쓰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 사람한테 달려가서 막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너는 20대 젊을 때 아이를 낳아서 좋다고 했는데 나는 30대 아이를 낳아서 네가 쓴 글 때문에 나는 상처를 받았다 이거죠.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분이 사과문을 올렸어요.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인터넷이라는 뒷공간에 숨어서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강요하기에 너무 좋은 시절인 것 같다. 근데 사실 시장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대중과 어떻게 알아? 투자는? 반대로 한다. 왜 그런 격언이 생겼을까요? 대중들이 틀릴 때가 많으니까. 투자의 오랜 격언이잖아요. 버핏 할아버지도 얘기하고 찰리 먼거 할아버지도 얘기하고 투자를 몇십 년 동안 해서 돈 번 사람들 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렇게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점점.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중들과 다른 생각, 정답에 가까운 생각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 사이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그게 제가 유튜브와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활동을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제 소신과 제 경험과 제 식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그 돈을 버는 사람은 이 6번에서 10번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이 위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6번에서 10번이 아니고요. 11번 정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에 돈을 벌게 될 거예요. 한 발 앞서서. 한 발 앞서서. 딱 한 발이에요. 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있어요.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했던 2015년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에서 마지막 불꽃 이런 게 많았어요. 부동산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게 일본 이야기, 인구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았죠. 2015년이 어떤 시기였냐면 상승장 초반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투자의 어떤 기회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진짜 절호의 좋은 네. 기회였죠. 찬스였던 거죠. 네. 네. 근데 그때도 여전히 사람들은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부동산에. 그리고 심지어 부동산 사장님도 저를 말리셨었고
저희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하셔서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고 했을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지난 장을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편한 사고방식 때문에 실패하는구나. 간편한 사고방식이라 하면 뭐냐면 남들이 얘기하는 그럴듯한 논리예요. 대부분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넣어서 독립된 사고 체계를 만들지 못하면 계속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밥잘님하고 유디님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알아요? 당연히 네, 알죠. 그건 알습니다. 압니다. 전쟁 중이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의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것 네, 같은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는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쟁 나서 접경 지역에 있던 피난민들, 이주민들이 생기면서 수도의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생각보다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간편한 사고방식과는 현실이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요즘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단편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사이클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쁜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다. 좋은 이야기에 둔감해진다. 좋은 이야기를 무시한다. 지금 이쯤에 있는 거죠. 그 근원은 일반 사람들은 자기 돈이 걸린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간편한 사고방식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그걸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남의 말을 쉽게 믿지 않고 내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사고의 체계를 만드는 게 투자 공부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사실 이 책을 고른 거예요. 한국 제목이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 책의 처음에 도입부를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 것이냐, 무엇이 변할 것이냐를 묻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10년 뒤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을 만한 불변의 법칙들을 소개하기로 했다. 라고 저자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살고 싶어 할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모두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때 이 책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환기하실 수 있게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과거에도 제 남편이 한 2년 전인가 저희는 주식, 코인 이런 걸 안 해요. 알지도 못하고. 근데 갑자기 코인을 사겠다는 거예요. 내가 코인을 왜 사? 근데 그게 지금 막 좋대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뭉쳐놓은 돈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사실 그때 제가 이야기한 게 코인이랑 주식 잘 알아? 근데 모른대요. 우리 귀에까지 이게 들릴 정도면 지금 이거는 수상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남편 최대한 말렸죠. 근데 진짜 그때 말린 게 잘한 것 같아요. 모르는 나한테까지 귀에 들릴 때는 사거나 용기를 낼 시그널이 아니라 1번에서 12번 사이 어딘지를 한번 고민해보면 덜 위험하게 투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유디님은 어때요? 저는 이런 시그널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 부모님이 정말 정확하세요. 최근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집값 다 떨어진대. 부동산 정말 안 좋은데. 진짜 지금 좋은 시기구나. 근데 가장 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저희 부모님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을 운영을 하셨었어요.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드리냐면 IMF 때 그랬어. 2008년도 그때 다 떨어졌어. 근데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그때 엄청 힘드셨으니까 그 기억이 너무 강하셔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뭐 대중들도 그렇고 본질이 아니라 너무 상황에 좀 집착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2021년, 2020년에 비해서 집값이 떨어진 아파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3년, 4년 전에는 집 사야 된다.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은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집 사면 안 돼. 자꾸 사람들의 너무 상황에 너무 휩쓸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비슷한 자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분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주식 부자나 부동산 부자들은 같이 하셨어요. 그 환경에 있는 그분들이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거지 나 혼자 부자가 되신 분들은 거의 못 봤거든요. 왜냐면 지금같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딱 중심을 잡고 이 환경 속에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연 내가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인지 좋지 않은 환경이라면 이 환경을 바꾸시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자 이너서클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을 앞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 즉 대중과 반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대중과 반대로 하기 위해서는 나를 편하게 하는 간편한 사고 체계에서 벗어나서 남들과는 다른 나 스스로 진짜 팩트에 접근할 수 있는 독립된 사고 체계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어느 지점에 있는 것 같다 라는 거 하고요. 본인의 생각하고 나는 7단계인 것 같다, 8단계인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독립된 사고 체계를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